미국의 한 병원에서는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십시오. 의사는 미국 남성에게 조언합니다. 이 남성은 치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거액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머리를 가로젓고 오직 한국행을 권장할 뿐입니다. 과연 이 남성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주에 사는 50대의 미국인입니다. 저는 평생을 사업에 바쳤습니다. 청년기에 시작한 의류 유통 사업은 이제 대규모 백화점 체인을 운영할 정도로 성장했고 이로 인해 다른 이들보다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일을 나누고 휴식을 취할 것을 조언하지만 사업에 대한 열정이 강했던 저는 그것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시장 분석에 몰두하고 유통망 확장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30년이 흐른 지금 건강은 크게 나빠졌습니다. 건강 문제는 사실 불가피했습니다. 제때에 제대로 된 식사를 거르는 일이 잦았고 대부분 인스턴트 식품이나 간편식으로 끼니를 대신했으니까요. 운동은 고사하고 간단한 산책조차 제 일상에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해보신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광활한 국토 때문에 차량 없이는 이동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운동할 틈이 없었고 그 결과 근육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있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몇 가지 이상한 증상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인 만성 피로감에 시달리며 항상 지친 상태로 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점차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장염으로 치부하기에는 증상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고 결국은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복부 통증과 경련이 시작되면서 저는 고통스러워하며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식욕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식사량도 감소했고 그 결과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제가 심각한 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얼굴에 살이 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홀쭉해지고 다크서클이 깊게 패이면서 누구나 보기에도 명백히 아픈 사람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무기력감과 피로감에 결국 병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철저한 신체 검사를 마친 후 저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장암의 위험성. 그동안 단지 말로만 들어왔던 암이라는 병명에 저는 오싹했습니다. 의사는 암이 아직 심각한 단계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즉시 일을 중단하고 휴식과 치료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많은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저로서는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지만 병을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의사의 경고에 결국 경영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대장암의 발병 원인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50대가 되면 대장암 발생 확률이 자연스럽게 증가하지만 특히나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이 좋지 않은 경우 암의 전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와 같이 인스턴트 식품이나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등 고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선호하는 경우 고지혈증이나 섬유질 부족으로 인해 암세포가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알코올 섭취와 흡연 또한 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네요. 의사 선생님은 특히 정크푸드에 포함된 과도한 염분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은 대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며 체내 수분량 감소를 초래해 대장암이 발생하기 더욱 용이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사는 저의 일상적인 생활 방식과 습관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가능한 한생물 재료와 신선한 채소를 사용한 건강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셨고 섬유질, 유산균, 비타민,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포함한 식단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항암 치료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그 부작용으로 인해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항암제는 암세포를 타겟으로 하지만 동시에 건강한 조직과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일상에서 겪는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구토는 자주 일어났고 복통, 설사, 변비와 같은 소화기 문제에 시달렸으며 방사선 치료로 인한 만성적인 피로감과 식욕 감소도 겪었습니다. 병상에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삶은 인간다움을 잃어가는 것 같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병원식이 제 식사의 전부였는데 거의간이 되어 있지 않아 맛이 없는 음식들로 인해 삶의 작은 즐거움마저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운 콜라와 피자의 맛이 그리워져 때로는 병원을 탈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인간적인 욕구를 억제하며 살아가다 보니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더욱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내 사업체를 직접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울함을 더했습니다. 나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가 된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치료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대장암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 내부의 용종과 종양은 완전히 제거되었고 방사선 치료나 CT 촬영에서도 암 조직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로 돌아와 보니 제가 없는 사이 경영 상황은 혼란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선임한 CEO와 임원진은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직원들은 해이해졌으며 고객사는 감소해 이전 매출의 절반 수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퇴원 직후 저는 바로 회사로 복귀해 경영의 허점들을 하나씩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회사는 본래의 매출 수준을 되찾았지만 저는 다시 예전처럼 고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했던 건강검진도 자주 빠뜨리게 되었고 건강이 다시 나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암 초기에 겪었던 증상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제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날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에 병원을 찾았고 불행히도 암세포가 재발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는 면역력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면역력과 방어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만 정상세포가 암세포의 번식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체 기능이 과도하게 저하되면 암세포의 증식도 함께 제한된다는 설명이었죠. 그렇지만 항암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신체적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다른 치료 옵션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암 치료에 있어서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한국에서의 치료를 시도해보는 것에 대해 말이죠. 그 부분이 저에게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강대국이며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라고 여겨지는데 왜 한국으로 가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사는 기술력만이 암 치료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제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암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보완적인 치료도 필요하다고 과로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는 한국이 암치료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음을 언급하셨습니다. 특히 환자 개개인에 맞춘 맞춤형 치료와 함께 면역력과 저항력, 강화에 중점을 둔 한방 치료가 널리 이용된다고 설명하셨죠. 또한 미국과는 다르게 암 치료를 위한 대기 시간이 짧으며 전문화된 의료 인력과 최신 시설을 갖춘 병원들이 미국의 일반 병원들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업무에 대한 과도한 몰두를 멈추고 사업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며 업무와 관련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뜻이었죠. 건강한 신체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에 공감하여 준비를 마치고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병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이제는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제 기여를 인정받아 지분을 정리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주식을 받았습니다.
경영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CEO와 주주들에게 이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제 손에 남게 되었죠. 사업에서의 꿈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이 자금을 활용해 건강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여 병원을 방문하고 나니 의료 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극찬이 이해되었습니다. 미국의 오래되고 낡은 병원들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대형 병원들은 호텔 못지않은 고급스러움과 편안함을 자랑했습니다. 건물이 새로 지어진 것 같아 냉난방 시설도 쾌적했으며 내부의 가구나 식사 서비스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국인 환자인 저를 위한 맞춤 식단까지 제공되어 음식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는 종합암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암 환자들에게 맞춤형 협력 치료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암 환자들이 한 과만의 치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에 따라 종합병원 내의 여러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죠. 특히 제 경우에는 복통과 설사와 같은 소화기 관련 증상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과와 내분비과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제 증상은 효과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종합병원의 장점으로 의료진의 서비스 품질도 매우 높았습니다. 병원 운영이 체계적으로 24시간 이루어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환자가 소홀히 다뤄질 걱정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의료진 대부분이 영어 사용에 능통하여 의사소통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넘어서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적 차이를 중재하는 서비스 덕분에 다국적 환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항암 치료에 한방치료법을 접목시키는 접근법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한방치료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 문화권에서 1000년 이상 전승된 대체의학으로 개인의 체질을 고려하여 부족한 생기를 보충하고 체내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치료법입니다. 제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기운이 약화되어 있어 기와 열을 돋우는 한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이 한약은 일반적인 화학약품과는 다르게 자연 생약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몸에 빠르게 흡수되며 항암 치료와 같이 신체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만성적인 피로감이 감소하는 것을 느꼈고 몸에 활력이 생겨 가볍게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침술이나 약침과 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치료, 그리고 부항이나 뜸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근육의 긴장과 경직을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치료들 덕분에 식욕이 증가하고 소화 과정도 더 원활해졌습니다. 면역력과 저항력이 강화되는 것이 바로 이런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한국 병원에서는 환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절망감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신건강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국에서 혼자 치료를 받는 저에게는 이러한 인간적인 교류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선택에 따라 명상이나 참선과 같은 수행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내면의 불안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암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병의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치료법은 매우 뛰어나다고 느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병을 완전히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과 전문 의료진을 갖춘 한국에서의 치료 경험은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행운인지를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화면에 보이는 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